안녕하세요. 인노사TV의 노무사 김세현입니다. 오랜만에 이거 한번 해보는데요. 오늘 내용은 이것도 성희롱인가요? 라는 사연을 하나 받아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제공해 주신 분 감사하고요. 근데 이건 결론부터 좀 얘기해 드리고 가면은 짱의 성희롱이 아닐 가능성이 없는 사연이라서 결론은 뭐 맞다라고 얘기만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작을 하는데 내용 자체가 워낙 명료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좀 기술적인 면을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사실 이런 사연의 문제는 해석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인정 문제가 어려워요. 이런 문제는 그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가, 이 문제가 더 어려워요. 이게 성희롱이냐, 이거는 별 고민이 없어요. 그냥 이게 맞으면 그냥 여기까지 다이렉트로 가는 그런 구조이지,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건 여기입니다. 여기가 아니라, 물론 요즘에 이게 안 돼서 이것도 안 되는 사건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케이스는 요거가 사실 인정 문제가 거의 사건의 전부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좀 열어보죠. 23년 3월 1일에 입사하셨고 50인 이상 제조업인 회사입니다. 일단 법 적용이 다 되는 회사고요. 회계 업무 담당자이시고, 노동 환경이 여성 직원이 이제 많고 모두 남 직원이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일을 겪을 때마다 본인이 예민해서 그런가 좀 그런 상황이 좀 드셨다고 해요. 요 가스라이팅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요즘 뭐 말만 하면 가스라이팅이라 하는데, 그 얼마 전 질판 위원장 인터뷰 중에서도 그 얘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하니까, 사건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회식 자리 종류, 차장의 뽀뽀 시도. 사실 이게 물론 성희롱이라는 범주가 더 크니까 이게 성희롱이고 이게 희롱이라, 요 안에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추행의 개념이 들어가. 더 안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폭행, 성폭행이라고 얘기도 하고, 어쨌든 법률적 용어는 강간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강간이란 용어를 쓰고, 정확히 추행도 말하면 강제추행이에요. 수식어가 붙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성희롱은 이 모든 범주를 포함하는 가장 큰 범주다, 뭐 이렇게 설명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성희롱은 사실은 형사벌 문제는 아니에요. 예외는 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희롱은 좀 달라요. 미성년자는 형사벌이 있는 조항이 따로 있어요. 그 성인끼리의 성희롱은 형사벌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요거부터는 이제 형사벌이 따라오는 문제이고요. 요 케이스는 사실 이 얘기를 좀 할 수도 있는 사안인 것 같아요. 회식 자리 종료 후 차장의 뽀뽀 시도. 입사 얼마 안 돼서 다른 직원의 승진 축하 겸 회식을 진행했는데, 대리운전기사 기다리던 중 차장이 상담자에게 뽀뽀를 말하며 잡아당겼다. 뭐 할 얘기가 또 뭐가 있어요. 그냥 성희롱은 맞는 거고, 문제는 이게 문제죠. 이 CCTV는 있으나 확보하진 못함,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지 못함, 뭐 이런 게 전부 좀 문제인 거죠. 정황적 상황을 면밀하게, 당시 상황을 기록하시고 전원하고 전달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이게 사실은 추행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거라서 조금 기술 스킬적인 걸 말씀드리면, 경찰 단계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경찰과 법원은 그렇게 녹록하게 넘어가지는 않아요. 물론 지금 최근에도 뭐 저희가 산업재해를 담당하고 있는 사건인데, 경찰 단계 검사 다 지휘받고 기소까지 된 사안이 법원 가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생각보다 있어요. 제가 왜 이걸 기술이라고 말씀드리냐면, 형사 조치가 추행이라고 해서 무조건 형사 조치를 들어가는 게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요즘 추세로 따지면, 요즘 추세로는 그냥 솔직히 사업주나 노동위원회나 이런 비수사기관으로 넘어가서 진행하시는 게 오히려 사실 인정 문제가 쉽다. 왜냐하면 형사벌은 요즘 이런 사건 너무 많으니까, 무죄 나오는 건이 지금 보니까 좀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당시의 상황 CCTV 확인되면 너무 좋겠지만, CCTV 확인 안 되면은 당시의 항의 사항의 전달, 전원 뭐든 좋습니다. 기록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신고, 이 내용이 전부 다 필요하다. 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넘어가면 좀 힘들고, 나중에 뭐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는 분들도 많아요. 뭐 3년 후에 뭐 갑자기 뭐 그랬었던 적도 있는 것 같죠, 뭐 이런 걸로 신고하시고, 이런 거보다는 몇 월 며칠 내, 여기 자세하잖아요. 여기 사실 이제 이게 언제인지만 확실히 하면 되는 거죠. 여기 신고하신 분들 중에 많이 실수하시는 게, 이렇게 상황은 다 정해놓고 정작 엉뚱한 날짜와 엉뚱한 시간대, 엉뚱한 상황을 신고를 하신 분들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럼 이거 다 날아가는 거예요. 사실 인정 문제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어쨌든 CCTV가 없더라도 이런 상황과 정황에 대해서 뭐 회사 관계자한테 신고를 함으로써, 또는 목격자를 확보함으로써, 사실 목격자 확보 중요해요. 직접 목격자.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교통사고에서 많이 이제 제한되는 건데, 교통사고 가이드 중에 하나가 있어요, 실제로. 사고의 발생 현장을 목격한 사람의 연락처를 꼭 받아둬라, 뭐 이런 그 얘기가 있어요. 사실 여기도 예외는 아니에요. 이게 지금 현장을 보세요. 버스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중, 그러니까 제3의 장소잖아요. 회사도 아닌 제3의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목격한 사람이나 상황을 안 사람 있으면 꼭 연락처를 받아두기. 특히 완전한 제3자의 말은 뭐 굉장히 신빙성 있는 증거로 채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교통사고에도 유사하게 이거 합니다. 사고 났을 때 이게 꼭 옆에 연락처 받아두기. 또 어떤 건이 있었냐면, 이 회사는 좀 심각하네요. 뭐 차장이 뭐 끌어당기고, 지게차가 운전 직원 A가
반복적인 신체 접촉. 그냥 뭐 이건 다 문제 있죠. 허리 감싸기, 허리를 손가락으로 찌르기, 허벅지에 손을 접촉하는 행위. 기계차 운전 직원 1인과 친분이 쌓였고 친해지게 된 후 해당 직원이 뭐 이런 행위를 해요. 예, 반복적으로. 상담자는 초반 몇 번 참았으나 신체 접촉이 반복되어 큰 소리로 화를 내는 방식으로 거부했다. 이후 상담자는 카톡으로 몸에 손 대는 걸 좋아하지 않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미안하다고 답장도 했고 이거 잘하셨어요. 예. 다음부터는 절대 하지 말고 한 번 더 하면 신고할 거라 메시지 보내고 중요하고 잘하셨고요. 증거로 남겨놓으신 거.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가 좀 유심히 좀 보고 있는 사건 중 하나가 요 유사한 사건이긴 합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게 경찰과 검경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추행으로 넘겼으나 예, 법원에서 예, 무죄가 나왔다는 거죠. 자, 진술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예, 누가 전원하고 누가 봤다, 내가 말이 맞다라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인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되게 철저하게 조사를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성 관련 내용이 들어갈 경우에, 특히 추행일 경우에는. 그래서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거는 검경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신고하시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되게 전략적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 왜냐면 이런 데서 사실 무죄 하나 떨어져 버리면은 그 성희롱도 약간 갸우뚱해져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그 형사벌과 징계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 정도에 따라서는 이게 무죄라도 징계는 인정될 수 있다. 뭐 이런 법리는 사실 맞아요. 이건 맞는데 이 문제는 이게 사실 인정 문제잖아요. 사실 인정. 그러니까 어떤 특정 사실을 가지고 뭐가 죄가 되는데 징계는 오케이, 죄는 노 이렇게 될 수는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인정 문제 자체잖아요. 찌른 적이 없고 허리를 만진 적이 없고 뽀뽀하려는 적이 없고 그런 거 어떻게 성희롱을 처벌을 해요? 예, 안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되게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예, 아예 문제되는 사건은 맞는데 어떻게 사실을 확보하고 인정을 받을 것인가 여기에 더 고민을 하셔야 되는 그런 류의 사건입니다. 자, 사건의 이후 진행 상황은 지게차 운전 직원의 반복적 하여튼 신체 접촉 행위 팀장에게 얘기를 하셨고 근데 이제 두둔을 하네요. 보니까 이 아저씨가 왜 이럴까 하면서 팀장이 상사의 부장의 신고 사실을 알리지 않아 지금 하지도 않았네 보니까 부장에게 전화로 면담 요청했고 팀장은 아직 부장한테 보고를 하지 못했다며 반복적으로 본인과 면담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정 안 되면은 회사 윗선한테 바로 투서를 하십시오. 뭐 인사팀, 총무, 대표 누구를 줘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예. 여기까지 신고해 보시고 안 되면 어디로 가요? 노동부로 가야죠. 예. 기다리신 건 좋지 않아요. 사실은 위에다가 상담한다고 뭐가 잘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날짜를 정해서 언제까지 뭘 해달라, 예, 위에서 조치해달라 얘기하고 아무런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시는 예, 곧바로 예, 관계 기관에 알려서 이건 처리를 해야 됩니다.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뭐 과태료등 각종 뭐 제재 규정이 있습니다. 이 사례는 그걸 좀 인용해야 될까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요 사례는 이것도 맞나요? 라는 취지하고 좀 맞지 않게끔 당연히 맞는 당연한 사례예요. 당연 사례. 그래서 제가 오늘은 당연 사례가 어떻게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 사실 인정 부분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카톡 또는 이런 거 잘 하셨어요. 예, 목격자 확보하는 방법, CCTV 확보는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떻게든 하세요. 예, 피해자든 가해자든. 예. 가해자들도 억울하다고 자기들 난리신데 뭔가 꺼림 찍으면 당장에 가서 식당에 가서 뭐 솔직히 좀 세게 말하면 예, 돈을 주고라도 사오셔야 돼요. 진짜 이거 아니면 빚이든가 아니면 그 CCTV 보통은요 현장에서 보여줘요. 녹화본은 안 주더라도 그걸 찍어오라도 오셔야죠. 피해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요거 하나면 거의 모든 것이 예, 해결돼요. 빨리빨리 해결돼요. 죄 받을 사람은 죄를 받고 예, 피해자도 구제받고 좋습니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자, 오늘 김동사 TV에서 이것도 맞나요? 라는 시리즈로 오랜만에 좀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댓글로 남겨주시고 네이버카 비용해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안은 뭐 카카오톡도 좋습니다. 카카오톡에 친구 찾기 노무법인 시선을 검색하셔서 예, 들어오시면은 예, 저희가 간단한 건 빨리빨리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좋아요, 구독 예, 알림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컨텐츠 많이 가지고 찾아뵙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